시인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요즘 아무튼 시리즈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술. 그래서 오늘은 김원비 작가의 아무튼 술이라는 에세이를 읽으려고 해요. 김원비 작가의 그 우아하고 호쾌한 한국 여자축구요? 그 책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술은 더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술이라서. 주사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단락이 있어서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의 경계. 술을 매우 사랑하고 자주 마시지만 주사는 거의 없다. 주사라고 할 만한 것을 부린 건 살면서 4번 정도? 물음표를 붙이고 정도라는 애매한 말을 쓴 이유는 술꾼들의 기억에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나도 기억 못하고 옆에서 본 사람도 기억 못하는 주사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끝까지 배제할 수 없다. 술꾼 인생 20년에 4번이면 평균 5번에 1번꼴인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주사를 부린 셈이다. 그렇다고 정권에 휘둘려 주사를 부렸던 건 아니다. 첫 주사 100일주의 그날. 일단은 마지막 주사의 간격이 6년이니 술꾼 인생 초반부에 주사가 집약되어 있는 모양새다. 물음표를 붙이고 일단은 이라는 애매한 말을 쓴 이유는 술꾼들의 미래에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14년째 분출을 멈춘 헐하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사를 더욱 경계하고 있다. 주사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의 경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사회인으로서 공사 구분만큼 철저히 해야 하는 게 주사 구분이다. 술꾼들끼리 취했다 안 취했다 티격태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까지를 주벽 혹은 술버릇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주사로 볼 것인가는 술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전을 빌려보면 주사를 술 마신 뒤에 버릇으로 하는 못된 언행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 쓰는 주사의 용례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 나에게 있어 주사란 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얼토당토하는 영향을 끼치는 걸 뜻한다. 주사 분류법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나에게는 만취하면 튀어나오는 몇 가지 버릇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는 편의점이나 슈퍼에 들러 자잘하게 뭔가를 꼭 사들고 나온다. 대부분 쓸데없는 물건이다. 이를테면 붓펜 같은 것. 캘리그라피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붓펜으로 대체 뭘 하겠는가. 그래도 가끔씩 쓸데없지만은 않은 물건을 고를 때도 있다. 몇 주 전에는 슈퍼에 들어가서 10개들이 약과 한 통을 사들고 나왔고 여기까지는 기억이 난다. 집에 돌아와서는 티에 만류에도 무릅쓰고 약과니까 약통에 넣어야 한다며 기어이 비상약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약과들을 넣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다가 어제 아침 반창고를 찾으려고 약통을 열었더니 약과들이 잔뜩 들어있어 정말 다 황당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주사인가 아닌가? 내 분류법에서 이건 주사가 아니다. 티를 어이없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게 티에게 딱히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며 큰 영향을 받았대도 그 정도 주사는 티도 밖에서는 멀쩡한 척하다가 집에 와서는 종종 부리는 수준이므로 티는 이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티에게 약과를 뜯어 내밀며 약 사왔으니까 지금 당장 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약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바락바락 권했다거나 집에 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약과를 약이라고 약을 팔았다면 그건 주사가 맞다. 비슷한 맥락에서 만취에 돌아오는 길에 내일 해장할 생각으로 라면을 샀고 후후 이렇게 취했어도 내일을 준비하다니 나는 정말 프로 술꾼이라는 우쭐함과 함께 잠들었는데 다음날 끓이려고 꺼내보니 라면 과자인 뿌셔뿌셔였다는 걸 깨닫고 황망했다면
물론 뿌셔뿌셔를 끓여 먹는 사람도 있긴 하다지만 별로 그러고 싶진 않다. 그건 미술을 좋아하고 탁월한 재능마저 있는 자식에게 법대를 강요하는 부모 같은 일이다. 뿌시라고 2번씩이나 말하고 있는데 왜 굳이 끓인단 말인가?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건 주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술 취한 상태로라면 라면인 줄 알고 뿌셔뿌셔를 끓여 친구들에게 안주로 내갔다면 그건 주사가 맞다. 물론 그쯤 되면 애들도 이미 많이 취해 있어서 뭐가 이상한지 모른 채 맛있게 먹고는 그날 라면을 먹었다고 평생 기억하게 되겠지만 이래서 나도 기억 못하고 옆에서 본 사람도 기억 못하는 주사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주사의 경계고 내가 20년 동안 저질렀다는 4번의 주사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나온 숫자다. 이 숫자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술버릇이 깔끔한 편이라고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깔끔하다고 하기에는 내 주사의 경계가 교묘하게 느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좀 찔린다. 이 숫자를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깍챙이처럼 술 마셔서 얄밉다며 술꾼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주사의 경계 직전까지는 충분히 흐트러지는데도 말이다. 누군가는 4번이라는 턱없이 작은 숫자도 어이없지만 주사 분류법이 저렇게 뚜렷한 것 자체가 술꾼으로서 이미 글러먹은 거라고 혀를 찼다. 내가 좋아하는 술친구들은 대체로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는 종종 억울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나는 주사가 두렵다. 다른 사람이 부려놓은 주사에 뒤치다꺼리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생물학적인 만취가 불러오는 여러 결과 중에 주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주사는 싫든 좋든 술꾼을 이루는 필연적 구성 요소겠지만 나는 가능하다면 내가 정해놓은 주사의 경계 안에서만 마음껏 흐트러지고 싶다. 어쩌면 마음껏 흐트러지고 싶어서 경계를 정해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경계가 뚜렷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비로소 마음 놓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권 안에서 허공을 날 때는 자유롭지만 무중력 상태가 되면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한 채 단지 허공에 떠있을 뿐인 것처럼. 처음부터 경계를 정해놨던 건 아니다. 일단은 마지막 주사로 기록된 14년 전 어느 날의 다짐이 어쩌다 보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을 뿐이다. 대체 그때 왜 그런 다짐을 했을까? 다음 장은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다. 저는 주사 있어요? 은지씨님? 네. 어떤 주사예요? 이거 읽으면서 분류법에 들어가는 거는 술 마시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강에 들어가려고. 진짜요? 그거 나는 진짜 강 위를 주사 맞네요. 걸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저는 주사가 있는데 사람의 몸에 부착된 모든 물건을 자꾸 달라고 쪼른다. 정말. 예를 들면 단추가 예쁘다며 단추를 떼가고 싶다고. 정말 그래서 조심해야 네, 그런 주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 각자의 주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네.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 경계 안에 들어가는 위험한 주사더라고요. 저도 끊어야겠어요, 술.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